겨울의 칼바람이 경성의 골목 사이를 파고들었다. 어둠이 깔린 새벽, 거리엔 발자국 하나 남기기도 두려운 정적이 흘렀다. 낡은 전등불이 덜컹거리며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걷는 한 사내의 그림자가 담벼락 위로 길게 늘어졌다. 김치복이었다. 그의 손엔 오래된 천으로 감싼 서립구러미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다. 단 한 장이라도 빼앗기면 수많은 동지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작전 명세서였다. 손끝은 얼었고 뺨은 바람에 베었다. 하지만 그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뒤를 따르는 또 한 사람, 어린 동생 김치박이 숨을 고르며 형을 뒤쫓았다. 형, 오늘은 위험해요. 종로 쪽에 순사들이 많대요.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치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치복은 짧게 숨을 몰아 쉬었다. 우리가 멈추면 조국이 멈춘다. 한 걸음만 더 가자. 그 순간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터졌다. 순사들의 군홧발이 돌길을 울렸다. 두 형제는 몸을 낮추어 담장 밑으로 몸을 숨겼다. 차가운 담벼락에 기대어 치복은 조용히 말했다. 박아, 두려워하지 마라. 공포는 잠깐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영원하다. 그 말에 치박은 눈을 감았다. 형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느껴졌다. 잠시 후 그들은 다시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뛰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종로의 허름한 인쇄소였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게지만 실은 비밀 독립 조직의 연락 거점이었다. 문을 열자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미한 등불 아래서 젊은 청년들이 손으로 전단을 인쇄하고 있었다. 대한독립 만세, 조국은 살아있다. 붉은 글씨가 종이에 찍히는 순간마다 그들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치박은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 손에 묻은 잉크를 닦지도 못한 채 말했다. 형, 이 전단 한 장이 정말 세상을 바꿀까요? 치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장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야. 100장, 1000장이 모이면 그건 총보다 강한 무기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쇄소 문이 박살났다. 조센징들, 이 반역자 놈들. 순사들이 들이닥쳤다. 번쩍이는 칼끝, 무자비한 외침. 청년들이 흩어지고 종이가 허공에 흩날렸다. 치복은 치박의 팔을 잡았다. 도망쳐. 총성이 터졌다. 한 발의 탄환이 치복의 어깨를 스쳤다. 붉은 피가 하얀 종이 위로 번졌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형. 치박이 울부짖었지만 치복은 이를 악물었다. 괜찮다, 뛰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형제를 숨겨준 건 인쇄소 근처의 포목상 노파였다. 낡은 방 안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치복은 천으로 감싼 어깨를 부여잡고 누워 있었다. 치박은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형, 이제 그만하자. 더 하면 죽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치복은 희미하게 웃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게 뭐냐, 박아?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바로 평범하게 살기 위한 거야. 치박은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다. 난 겁이 나요. 형처럼 용감하지 못해요. 아니다. 치복은 피로 물든 손으로 동생의 어깨를 붙잡았다. 진짜 용기는 겁을 느끼고도 앞으로 가는 거야. 그 한마디는 치박의 가슴 깊숙이 새겨졌다. 며칠 후 형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지만 그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이번엔 상해로 향하는 독립군 연락망을 통해 자금을 전달해야 했다. 형, 이번엔 나도 같이 갈게요. 박아, 위험하다. 형 혼자 가면 더 위험하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치복은 조용히 웃었다. 좋다. 이번엔 같이 가자. 그들의 여정은 압록강으로 향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 밤이면 눈 위에 그들의 발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형제는 서로에게 의지했다. 형,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정말 나라가 변할까요? 박아, 조국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먼저 태어난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 한 그 마음은 죽지 않아. 며칠이 지나자 그들의 몸은 지쳐갔다. 그러나 포기란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밤이면 불씨 하나 피워놓고 형제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대한이 살았다. 우리도 산다. 그 노래는 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까지 흘러갔다. 하지만 압록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변했다. 일본 헌병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매복이었다. 치복은 본능적으로 동생을 밀쳤다. 도망쳐, 박아. 내가 막을게. 형, 살아서 가야 해. 너라도. 그의 말이 끝나기 전 총성이 울렸다. 치복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피가 흘러 눈밭을 붉게 물들였다. 치박은 울음을 삼켰다. 형의 품속에서 피 묻은 서류를 꺼내 가슴에 품었다. 형, 당신의 길은 내가 이어갈게요. 그는 밤새 달렸다. 강을 건넜고 산을 넘었다. 손끝이 얼어붙어도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상해 임시정부의 연락 거점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이건 김치복 동지가 마지막까지 지켜낸 서류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방 안엔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그의 슬픔을 묻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엔 단 하나의 확신만이 있었다. 그의 희생이 조국의 등불이 되었다는 것. 그 후 김치박은 형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독립군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총 대신 붓을 들었다. 형이 피로 지킨 전단의 문구를 다시 새겼다. 조국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밤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형, 들리죠? 난 아직 여기 있어요. 세월은 흘렀다. 해방의 날, 치박은 백발이 된 노인으로 서울거리에 섰다. 광화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울었다.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천을 꺼냈다. 피가 말라붙은 형이 마지막으로 쥐었던 태극기였다. 형,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의 불씨가 이 나라를 살렸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수많은 군중의 함성 속에서도 그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쉬어요, 형. 그날 밤 치박은 낡은 수첩을 펼쳐 형의 이름 아래 이렇게 적었다. 그는 조국을 위해 살았고 형제의 피로 희망을 심었다. 그 글씨는 떨렸지만 한 획 한 획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장에 짧게 덧썼다. 형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오늘도 그 빛 아래에서 우리가 숨쉰다. 눈을 감자 형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찬 바람 속에서도 마치 형의 손이 어깨 위에 닿는 듯 따뜻했다. 그 순간 치박은 알았다. 희생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들의 이름은 이 땅 위에서 살아 숨쉰다. 김치복, 그리고 김치박. 두 형제가 걸었던 길은 고통이었지만 그 끝은 자유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속삭인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멈추면 조국이 멈춘다.